반갑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달라져가지고 어제 제가 어제 낮 11시부터 시작해서 강남역 주변에 있는 데서 낯선 사람 만나기를 했습니다. 낯선 사람, 이 앞에 불 좀 꺼주시게요? 예. 낯선 사람 만나기가 뭐냐면 여기 이제 이런 분들을 만났는데요. 낯선 사람 만나기가 뭐냐면 앞에 불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2018년부터 낯선 사람 만나기라는 걸 했어요. 그게 뭐냐면 서로 잘 모르는 사람끼리 한번 만나서 얘기를 좀 해보자. 우리는 늘 이제 만남이라는 거는 끈끈한 만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느슨한 만남이 서로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낯선 사람 만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8번째 시즌 8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제도 저를 포함해서 7명이 모여가지고 같이 서로 대화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뭐 작가도 계시고 박사도 계시고 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하여튼 그런 만남을 했는데 아까 저기 처음에 3분 스피치 할 때 보니까 이렇게 소개를 하시던데 앞으로 여러분들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인공지능 아닙니까? 생성의 인공지능 AI라고 하죠. 또 다른 AI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Elegant Introduction이라고 해서 오만한 자기소개가 있습니다. 요새 유행이 뭐냐면 나와가지고 3분 동안 얘기하는데 가장 자기를 오만하게 소개하는 거예요. 가장 거만하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왜 효과가 있냐면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바로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좋은 거니까 앞으로 잘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지금 스마트폰을 다 꺼내십시오. 오늘 이 시간요 PPT가 없어요. PPT가 없고 제가 스마트폰을 직접 이렇게 깔았잖아요. 스마트폰을 내십시오. 그리고 앱을 다 까십시오. 앱을 몇 개 깔아야 됩니다. 앱을 잠깐 제가 8시 몇 분까지 하면 되죠? 8시 40분? 50분? 제 기시한 9시까지고요. 물론 조금 일찍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8시 50분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앱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게 다 깔 필요는 없고 제일 오른쪽 밑에 있는 챗GPT를 까세요. 근데 챗GPT도 유사품이 많이 나왔어요. 챗GPT가 인기가 있다 보니까 유사품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얗게 생긴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만든 챗GPT를 까셔야 됩니다. 다른 거 까시면 안 돼요. 그거 까시고 그 다음 두 번째 깔아야 될 건 뭐냐면 제일 위에 한가운데 이제 코파일럿이라고 있습니다. 코파일럿. 한글로 코파일럿 쳐도 됩니다. 저거 두 개 까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DeepL이라고 있죠. DEEPL. 저거는 뭐냐면 번역기인데 팝하고나 구글 번역기보다 훨씬 더 좋은 번역기입니다. 그래서 DEEPL 그 세 가지를 까세요. EEPL하고 코파일럿하고 챗GPT를 까십시오.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제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오늘 오신 분이 한 분도 빠짐없이 나는 챗GPT를 쓸 줄 안다. 그 정도 얘기하고 나중에 강의를 마치고 이 강의장을 나가시면 성공입니다. 제가 얼마나 강의를 잘하는지는 아무 상관없고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챗GPT를 나는 쓸 줄 안다, 써봤다, 앞으로 쓸 것이다. 이렇게 돼야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십시오. 챗GPT, 코파일럿, DeepL 요 세 가지. 자, 가십시오. 잠깐만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 2, 3분만 드릴게요. 앱을 어디에서 깔아야 되는지도 모르시는 분은 앞으로 반성을 많이 하시고 지금 여기 아마 와이파이가 잘 안 되니까 데이터로 쓰십시오. 예, 맞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입니다. 한글로 쓰셔도 됩니다. 코파일럿.
자, 다른 거는 시간 틈틈이 까시고요. 코파일럿 까신 분 손 들어보세요. 코파일럿 아니 다시요. 챗GPT 까신 분들. 네. 손 내리십시오. 깔았으면 이번에는 뭘 해야 되냐? 모든 건 다 그렇지만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로그인을. 그 로그인을 뭘로 하시냐면 거기 보면 Continue with Google이라고 나오죠. 구글로 들어가세요. Continue with Google이라고 나옵니다. 영어로. 그거를 딱 누르시면 구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어떤 분들은 구글에 비밀번호를 물을 거예요. 비밀번호를 묻는 분은 비밀번호를 쳐주시고 그 다음에는 뭘 묻냐면 이름을 묻습니다. 한글로 쳐도 됩니다. 이름, 성, 그 다음에 생년월일. 생년월일 좀 연식이 오래되신 분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단 손가락을 눌러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입을 해서 뭐까지 나와야 되냐면 요런 화면까지 나와야 됩니다. 요런 화면까지 나와야 됩니다. 요런 화면까지. 요런 화면까지 나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직 없어요? 예. 너무 빨라요? 네. 예. 지금 빠르다고 얘기하신 분 나중에 강의 끝나고 남으세요. 개인 지도 해드릴 테니까. 혹시 개인 지도가 필요하신 분은 여기 공간은 괜찮습니까? 예. 남으세요. 개인 지도 저희 8시 50분에 마치고 개인 지도가 필요하신 분 남으세요. 제가 시간이 좀 충분해서 제가 1시간 정도는 개인 지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화면이 나와야 돼. 이 화면이. 자, 조금 기다릴게요. 저 화면까지 나오도록 들어가 보십시오. 여기 핵심이 뭐냐면 이렇게 헤드폰처럼 생긴 요게 나와야 돼요. 요걸 헤드셋이라고 그러는데 헤드폰까지 나와야 됩니다. 잘 안 되시는 분은 옆 사람한테 물으시고 조금 잘 하시는 분은 옆 사람 도와주세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제 실력이 다 나오죠. 자, 이 화면까지 나오시면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좀 나오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조금 더 기다릴게요. 잘 안 되시는 분 말씀하세요. 네. 네. 이름 써야 된다니까. 한글로 쓰세요. 이름 쓰고 밑에 성 쓰고 여기 나왔네. 좋아요. 네. 까만 거 아닙니다. 까만 건 아니에요. 유사품 주의하세요. 까만 거 많아요. 아주 좋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잘하시네. 까시면서 제 말씀 들으세요. 우리가 흔히 안다고 하는데 알아. 무슨 얘기하면 나 그거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다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특히 챗GPT를 제가 강의를 하고 코칭을 하다 보니까 한 번 들은 것 갖고 나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CEO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사실 CEO쯤 되면 어디 가서 누구한테 묻기도 어려워. 그리고 자녀들한테 묻지 마세요. 욕 바가지 먹어요. 그것도 모르냐고 그런다고. 그래서 유튜브 가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유튜브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아주 고차원적으로 챗GPT가 어떻게 나왔고 앞으로 생성형 AI가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런 얘기는 아주 고위층에 유명하신 분한테 들으시면 되고 그 유튜브에 가서 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것만 알려드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자란다, 나 더 배워야 된다 하시는 분은 나중에 남으세요. 그럼 제가 개인 지도를 해드릴게요. 좋죠? 네, 꼭 남으세요. 네, 그거 나오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안다의 단계가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는 들어봤다. 한 번이라도 들어봤다. 그래서 안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 번 들어봤다. 이것도 아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나 써봤다. 요 정도도 아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남에게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가르쳐 줘봤다. 이 정도는 돼야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로 듣고 이런 걸 아무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남한테 알려주는 건 함부로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오늘 이거 배우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사무실에 가시면 제일 친한 사람 붙들고 그 사람이 묻지 않아도 알려주세요. 너 챗GPT 이렇게 쓰는 거야. 야 한번 해볼래?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알려줘야 내 것이 됩니다. 안 알려주면 다 날아가 버려요. 알려줘야 내 것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안다는 단계가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제일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남에게 알려줬는데 그 사람이 잘 쓴다. 그게 이제 우리 허성원 변리사 같은 경우에 제가 한번 알려드렸는데 잘 쓰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만나거든요. 안다의 제일 마지막 단계는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독약 마시고 죽었죠. 사약 마시고 죽었죠. 뭐 때문에 죽었을까요? 네. 소크라테스가 그랬어요. 나는 적어도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안다. 이 얘기 해가지고 괘씸죄 걸려가지고 죽었잖아요.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당신도 똑똑하다고 하는데 내가 더 똑똑한 것 같아. 왜냐하면 나는 적어도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안다. 이 얘기 해가지고 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제 좀 깔았을 것 같아. 챗GPT 깔리시면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자 여기는 잠깐 고요한 밤이에요. 고요한 밤. 다시 이쪽 줄만. 챗GPT 깔리시면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예. 끝나시고 남으세요. 끝나시고 남으세요. 예. 예. 이거는 나이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제가 해보니까요. 챗GPT는 신이 우리 시니어들에게 준 선물이에요. 젊은 분들 몇 분 계시지만 50이 넘어간 시니어들에게 준 신의 선물이라고 이게. 신의 선물을 잘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립니다. 자,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까신 거는 챗GPT 3.5라는 무료 버전이에요. 무료 버전. 저는 유료 버전을 쓰고 있어요. 4.0이라는 유료 버전을 쓰고 있는데 올 안에 아마 5.0이 나올 것 같아요. 곧 나온다는 소식이 있어요. 근데 3.5와 4의 차이는 뭐냐? 하늘 땅 차이예요. 하늘 땅 차이.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4로 가냐? 돈을 내야 돼.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돈을 내는데 돈을 얼마나 내야 되냐? 29,000원을 월 내야 돼. 근데 이 돈이 아까워서 챗GPT를 못 쓰는 분이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워. 저는 29,000원 내고 매월 290만 원 아니 2,900만 원을 벌어요. 이걸로. 그런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29,000원 돈 아까워. 당연히 돈 아깝죠. 29,000원이 얼마나 큰 돈인데. 자, 요거 설명하기 전에 제가 이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용어 딱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용어 딱 두 가지만. 왜 안 나와? 용어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멀티모달이라는 용어가 있고 할루시네이션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게 좀 어렵지만 멀티모달이고 할루시네이션을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챗GPT 쓰면서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멀티모달은 뭐냐면 네이버 사진에서 멀티모달이라고 쳐보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옛날에는 지금까지는 컴퓨터나 뭔가를 움직이려고 하면 뭔가 텍스트나 프로그램 코드 이런 거를 집어내야 돼. 그죠? 그래야 뭔가 나올 거 아닙니까? 멀티모달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는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다 나오는 거예요. 말로 하는데 결과를 보여줘. 이따 보여드릴게요. 말로 하면 그림을 그려줍니다. 말로 하는데 다 나와요. 또 이미지, 사진을 올려놓고 이 사진에 대해 설명해달라면 사진에 대해 설명을 해요. 그런 게 멀티모달이에요. 심지어는 최근에 지금 거의 어나운스 단계에 있는 뭐냐면 동영상을 보여주고 동영상을 설명해달라면 설명해줘요. 여기서 챗GPT에서 4.0은 해당됩니다만은 뭐라고 하냐면 동영상을 50분짜리 동영상이 있어요. 여러분들 50분 동영상을 봐야 된다고 어떻게 하십니까? 빨리 봐야 되면 배속으로 빨리 넘기고 아니면 천천히 보죠. 안 봐도 돼요. 그 내용을 알려고 하면.
유튜브에 가서 50분짜리 링크를 딱 걸어서 올려놓고 여기 채찍에 올려놓고 이 유튜브에 대해서 요약해달라면 요약해 줍니다. 아, 내가 안 봤는데 요약을 해줘요. PDF 파일이 있어요. 한 200페이지짜리 문서가 있어요. 그 문서를 여기다 딱 올려놓고 이 PDF의 내용이 뭔지를 요약해달라면 요약해 줍니다. 챗GPT가 잘하는 게 뭐냐면 요약 잘하고 통역, 번역 잘하고 잘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그러면 멀티모달 설명드렸고 밑에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게 조금 어려운 용어인데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환각 증세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챗GPT에 뭘 물으면 절대로 모른다고 대답을 잘 안 해요. 하여튼 뭔가를 대답하는데 내 마음에 안 드는 대답을 할 수 있어요. 동문서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되냐? 아, 내가 얘한테 제대로 뭘 안 물어봤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고 머리가 좀 돌아가시는 분들은 이거 시작한 지 언제냐면 2022년 11월 30일 날 첫 무료 버전이 나왔거든요. 한 100개월 써보고는 별거 없네. 내가 물어봤더니 제대로 나오는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꽤 있어요. 자, 내일 날씨가 창원의 날씨가 어떻게 될 거냐? 챗GPT가 잘하겠어요? 날씨 앱이 잘하겠어요? 날씨 앱이 잘한다고. 그런 거는 챗GPT에 물으면 꽝이에요, 꽝. 챗GPT는 네이버나 구글처럼 검색이 아니에요. 이거 하라 했더니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다가 챗GPT한테 허성은이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요. 자기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인물 정보나 이런 거는 얘한테 물을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 얘는 뭐 하는 거냐? 챗GPT의 챗이 뭐예요? CHAT 챗이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한국에 카톡이 있으면 중국에는 뭐가 있어요? 위챗이 있어요. 위챗이 뭐예요? 우리, 챗 얘기한다 그 뜻이거든요. 얘하고는 채팅을 해야 되는 거지 검색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 생긴 게 뭐냐? 요 마이크처럼 생기고요. 요거를 헤드셋을 오른쪽 밑에 보시면 지금 나옵니다. 요렇게 오른쪽 밑에 보면 헤드셋이 나오죠. 저 헤드셋을 눌러가지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말을 하는데 저걸 딱 누르는 순간 동그랗게 나오면서 리스닝 이렇게 되면 내가 말할 걸 얘가 듣는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조금 기다리면 구름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는 걔가 말할 때예요. 내가 기다려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내가 말할 때와 걔가 말할 때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근데 동그랗게 나왔는데 주변에 조금 이렇게 소음이 있어서 내가 좀 길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손가락으로 꼭 눌러서 길게 얘기하면 얘가 그 내 손가락 누르고 있는 동안에 얘기를 다 받아줘요. 한번 해볼게요. 지금 하지 마시고 좀 기다리세요. 남으세요. 내가 지금부터 한국어로 말하면 너는 영어로 통역해줘. 네, 한국어로 말씀하시면 영어로 번역해서 대답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오늘 창원에 왔는데 여기 창원 오늘 날씨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모처럼 고향에 오니까 참 좋고 오후에는 또 울산으로 가야 되는데 오늘 내일 날씨가 계속 좀 좋았으면 좋겠어. 창원에 계시군요. 날씨가 좋아서 다행이네요. 울산으로 가시는 거라면 현재 그 지역의 날씨도 좀 꺼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울산의 날씨도 확인해드릴게요. 창원의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울산의 날씨도 확인해봤는데요. 오늘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내일은 비가 올 확률이 높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강수량이 40mm에 이를 수 있으니 우산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어요. 최고 기온은 21도씨로 쾌적한 편이지만 조금 기다리세요. 오면서 다소 쌀쌀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울산까지 여행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고 내가 한국말로 하면 영어로 통역해달라고 그랬잖아. 아, 죄송합니다. 잘못 이해했네요. 당신의 말을 영어로 번역해드리겠습니다. I came to Changwon today and it seems the weather here is really nice. It feels great to be back in my hometown after a long time. I have to go to Ulsan this afternoon and I hope the weather stays nice today and tomorrow. 이렇게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다른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방금 얘기했던 걸 이번에는 중국어로 얘기해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중국어로 번역해드리겠습니다. 今天我来到了昌原，这里的天气非常好，很久没有回家乡了，感觉真好。今天下午我还得去蔚山，希望今天和明天的天气能一直这么好。 이렇게 중국어로 번역했습니다. 다른 자, 방금 얘기했던 내용이 여기에 지우지 않는 한 이게 다 남아있어요. 이렇게 중국어로 얘기했던 한글로 얘기했던. 이란이 무슨 언어를 사용하는지 모르시죠? 나도 몰랐어요. 이란에서 30년 살다가 오신 분에게 물어봤더니 페르시아를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앞에서 내가 한국말을 할 테니까 페르시아로 얘기해봐. 페르시아로 얘기하는데 이분이 완전히 기절해버렸어요. 자, 이제는 언어가 소통이 제대로 되는 때입니다. 외국인들 왔다고 그냥 미안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쟤를 눌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스페인에서 온 사람하고 얘기하면 내가 한국어로 말하면 너는 스페인어로 얘기해주고 내 친구가 스페인어로 얘기하면 너는 한국말로 얘기해줘. 그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뭐가 더 필요해요? 해외여행 나가셔서 여러분들 어디 태국으로 가세요. 태국 똑같은 얘기를 하면 돼. 나는 한국어로 얘기하고 걔는 태국어로 얘기하면 한국어로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왜 또 다 남아요, 기록이.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 그래서 우선 통역을 잘한다. 통역기를 굳이 안 써도 된다. 말로 하면 얘가 다 된다. 심지어는 요즘 이거 나오고 난 다음에 대학에 학생들이 일본어과 중국어과 이런 데 안 간대. 이걸로 다 배운대요. 이걸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영어 공부를 이걸로 하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영어를 잘 못하는데 얘 챗 GPT하고 나 영어 배울 거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한테. 내가 영어가 좀 서툰데 내가 영어로 얘기하면 내 서툰 영어를 받아가지고 네가 제대로 된 영어를 바꿔가지고 나한테 얘기해줘. 그것도 한 번 말고 3번 반복해서 들려줘. 그러고 난 다음에 나도 너에게 말을 걸겠지만 너도 영어로 나한테 좀 말을 걸어봐. 그럼 얘가 말을 걸어요. 사람이 하듯이. 그럼 그거 가지고 영어 공부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3번씩 들어봐요.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점점 그게 기억이 되면서 영어 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잘하는 애들은 영어 학원 가서 공부할 필요 없어요. 여기도 계실 수 있는데 아침에 가서 영어 학원 가지 마세요. 영어 학원 다 망했다 이제. 챗 GPT로 영어를 하시면 돼. 이거 틀어놓고 집에도 어디 조용한 데 틀어놓고 너 나하고 대화 좀 하자. 너 누구냐? 하여튼 궁금한 건 다 물어보는 거야. 물어보는 정도가 아니고 뭘 요약해달라. 필요한 거 얘기하면 얘가 다 해요. 다 한다. 그래서 첫 번째 잘하는 게 뭐냐면 이 통역, 번역을 아주 잘해요. 두 번째 잘하는 건 요약을 아주 잘해요. 요약. 제가 우리 변리사처럼 매주 2개의 칼럼을 씁니다. 2개의 칼럼을. 옛날에는 어떻게 썼냐면 칼럼을 월요일 아침하고 화요일 아침에 앉아가지고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저는 뭐 자료 없이 이제 쓰니까 이제 쓰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 그 전날 저녁에 이해해가지고 먼저 한번 연습을 합니다. 요약의 기술이라는 칼럼을 얼마 전에 썼거든요. 그럼 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요약의 기술이라는 칼럼을 쓰고 싶은데 요약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4가지 정도로 예를 들어서 각각 한 2000자 정도로 글을 좀 써줄래? 그럼 얘가 써줘요.
그럼 쓰면은 처음에 한번 보면 대부분 처음 나온 거는 좀 별로잖아.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말하는 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좀 내용이 좀 부실한 것 같아. 조금 더 보충해가지고 이거는 빼고 이거는 집어넣고 다시 얘기해 줄래? 얘기해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서너 번 돌려깎기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럼 아까 그 글자가 나와 있죠. 그걸 옆에 노트북 옆에 모니터 하나 달아고 이렇게 풀어놓고 보면서 내가 칼럼을 써요.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 그리고 쓰고 나서도 뿌듯해. 아시겠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 또 하나 내가 집어넣어 볼게.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각의 힘 키우기라는 제목의 책을 쓰고 싶은데 목차를 만들어줘. 그럼 내가 목차를 만들어. 이거는 책 씁니다, 요새. 책 생각의 쓰시는 힘 키우기에 관심이 있으시군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때 창의적 사고를 발달시키고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특정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구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 주제에 대해 더 배우고 싶으신가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각의 힘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책을 쓰려고 하거든. 거기에 대해서 목차를 만들어줘. 책을 쓰시려는 건 정말 멋진 일이네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각의 힘 키우기라는 주제로 목차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인서로 생각의 힘이 중요한 이유, 청소년기의 인지 발달,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기르기. 창의적 사고란 무엇인가? 이거는 통신 때문에 그래요. 창의성을 키우는 일상활동, 창의력을 도전하고 발전시키는 프로젝트 아이디어. 3. 비판적 사고 능력 강화,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 정보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기술,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비판적 사고 활용, 문제 해결 기술, 실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 문제 해결 프로세스의 단계들, 팀과 함께하는 문제 해결. 5. 독서와 사고력 강화, 독서가 사고력에 미치는 조금 영향, 기다려보십시오. 추천 도서 목록 및 독후 활동. 가끔 가다가 중간에 중단이 되면 여기 중단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통신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아까 그 헤드셋을 눌러가지고 계속 해줘 이렇게 하면 또 계속을 합니다. 제가 이제 방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보면 화면에 보시면 지금 이렇게 나왔죠. 10까지. 그죠? 그러면 내가 다시 얘한테 얘기하겠습니다. 10장까지 목차를 만들었는데 너무 긴 것 같아. 5장으로 줄여주고 네가 쓴 거는 보니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말이 좀 너무 어려워.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3학년 정도의 수준에 맞도록 목차를 5가지로 다시 만들어줘. 그 무슨 얘기냐면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이 얘기하시면 돼요. 좋아요. 지금 그럼 중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간단하게 5장으로 문제를 다시 구성해볼게요. 1. 위에 쓰는 거 놔두고 제가 오늘 여기 제목을 뭐로 정했냐면 1등 비서 챗 GPT 활용법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처럼 유료로 29,000원짜리 쓰시면 월 29,000원 내고 1등 비서를 내가 들고 다니는 거예요. 노조도 없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얘기해도 짜증 안 내요. 똑같은 질문을 여러 번 얘기해도 짜증 안 냅니다.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짜증 안 냅니다. 아 이만한 게 어디 있어요. 어디 가서 29,000원 내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1등 비서 사용하는 요령이에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직장 저 CEO도 계시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계신데 우리 직장 생활 하다 보면 그 기한 많이 하잖아요. 제안서 많이 쓰잖아요. 계약서 많이 쓰잖아요. 이런 것들을 얘를 활용해서 쓰는 거예요. 얘를 활용해서. 제 친구가
친구인데 친구가 40년 전에 중동에 갔다가 아이디어를 얻고는 40년째 뭘 하냐면 중장비를 포크레인 같은 중장비를 해외 수출하는 거예요. 40년째 하고 있어요. 근데 아들이 이렇게 보더니 아빠 그 비즈니스 괜찮은 거 같은데 제가 좀 배워서 직장생활하고 이거 배워서 제가 계속 해보고 싶어. 그래서 저한테 챗GPT를 배우러 왔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 고객이 이제 한국보다 조금 못 사는 나라. 왜냐면 중고니까, 중고 중장비니까 그런 나라들이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대부분 영어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메일이나 레터를 쓸 때 먼저 한글로 써요. 얘 가지고 써요. 이런 중장비를 판매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누구든 간에 예를 들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내 말이 좀 설득력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내 이 레터나 이메일을 보고 중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글을 써줘.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초안을 써요. 그럼 초안 쓰고 나면 그걸 또 몇 번 고쳐요. 이 내용을 집어넣어라. 이 내용은 어떻다 뭐 이렇게 해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바로 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을 영어로 번역을 다시 해줘. 그런데 영어도 고급 영어가 있고 저급 영어가 있어요. 이왕이면 굉장히 프로페셔널 하면서도 설득력이 있는 그런 영어를 써줘. 그리고 너무 딱딱하지 않은 영어를 좀 써서 상대방이 이렇게 빙그레 미소를 지으면서도 이 사람하고 내가 거래를 해야 되겠네 라는 느낌이 들도록 레터를 만들어줍니다. 그런 식으로 주문을 하면요 얘가 그런 식으로 글을 써줘요. 요즘 그 친구는 나만 만나고 좋아서 뭐 칭글벙글해요. 그동안에는 이거 어떻게 써야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전혀 이제 고민할 필요 없어. 얘를 시키면 돼. 나온 거 보고 뭐가 좀 잘못됐으면 다시 고쳐. 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상대방이 만약에 저기 영어권이 아니다. 어느 나라 어느든 그걸로 바꿔달라면 바로 바꿔줘요. 바로 바꿔줘요. 영어도 제일 고급 영어가 뭔지 아세요? 그래도 적어도 영국 왕실에 있는 그 영어가 제일 고급이래요. 그러면 영국 왕실에서는 그런 용어들을 써가지고 아주 멋있게 영어를 만들어줘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웃기죠? 자, 여기 보면 여러분들 지금 3.5라서 아쉽게도 없는데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왼쪽에 보면 저는 유료를 쓰기 때문에 29,000원 유료를 쓰기 때문에 카메라가 있고 여기 저 갤러리가 있고 그 다음에 파일이 있죠. 저게 뭐냐면 이거예요. 카메라로 뭘 하나 찍어갖고 올려요. 그럼 거기다 설명을 해줘요. 설명을 해주는데 어느 정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냥 이렇게 해서 시계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찍어갖고 자 넥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눌러서 이 사진에 대해 설명해 줘. 자 이렇게 얘기하면요 무슨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설명해 달라고 하면 얘가 지금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진은 다양한 사람들이 참석한 실내 회의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석자들은 주로 정장을 입고 앉아 있으며 대부분이 자료를 보거나 발표를 경청하는 모습입니다. 회의실은 현대적으로 꾸며져 있고 천장에는 여러 조명과 프로젝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벽면에는 나무 패널이 사용되어 따뜻한 느낌을 주며 시계가 벽에 걸려있어 회의의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렸는데 그걸 설명을 해줘요. 얼마 전에 제가 잠실에는 거기 석천호수 거기 롯데타워 있잖아요. 123층짜리 그거 이제 호수도 나오고 그걸 나오도록 내가 찍었단 말이에요. 육안으로는 롯데월드타워라는 게 잘 안 보일 정도로 작았어요. 근데 얘는 다 읽어요. 현대로 읽듯이 다 읽습니다. 여러분들 현장에 가서 혹시 무슨 조사를 할 일이 있거나 그러면 사진 몇 방 팍팍팍 찍으세요. 그리고 얘한테 이 사진에 대해 설명해달라면 다 설명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 설명해줘요.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자 이번에는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파리 에펠탑을 배경으로
북극곰이 코카콜라를 마시는 장면을 고흐풍으로 그려줘. 이렇게 얘기하면 얘가 몇 초 만에 그림을 그립니다. 열심히 돌아가고 있죠. 그런 모양은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아는 책 350권 낸 고정욱 작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주로 청소년을 위한 책을 써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 전까지는 저한테 이걸 배우기 전까지는 동화책을 내려고 하면 어린 책을 내려고 하면 사파를 그려야 되잖아요. 사파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를 불러가지고 자 여기는 이런 장면이 들어가야 돼 라고 글을 써준 분이 다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흐풍으로 그렸습니까? 그래서 그 작가가 그동안에 사파 그리는 사람 불러가지고 했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렇게 그리라고 했는데 제대로 그려와야지. 아니면 또 다시 그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시킬 일이 없어요. 자기가 다 해요. 작가가 너무나 그 내용을 잘 알잖아. 여기는 이런 사진을 이렇게 해서 저 그림을 이렇게 그려줘. 저게 내가 고흐풍으로 그려달라고 하는데 고흐풍만 그리겠어요? 카툰, 만화식으로 그려줘. 유화로 그려줘. 수채화로 그려줘. 뭐 이렇게 동양화 무슨 뭐 그걸로 붓그림으로 그려줘. 별거 다 그려줘요. 별거 다 그려줘. 별거 놀라운 세상 아닙니까? 이게 챗GPT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말만 잘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뭘만 잘하면 되면 저기 이제 명령을 집어넣는 걸 프롬프트라고 그러거든요. 프롬프트만 잘 주면 돼. 프롬프트에 어떻게 줄 것인지만 연구를 잘하면 돼. 제가 쉬워 보이지만 여러분들 연습을 안 하면 여러분들 금방 이렇게 얘기가 안 나와요. 평소에 말씀은 잘하는데 얘 앞에 서면 갑자기 작아져. 그리고 얘기를 못해. 이걸 연습하시고 오늘부터 연습하시고 궁금한 거 얘하고 계속 얘기를 해요. 물어봐요. 너는 도대체 뭐까지 할 수 있냐? 넌 누구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야 저기 이번 일요일은 날씨가 좋은데 어디를 갔으면 좋겠냐? 예를 들면 오사카 5일 내가 여행을 가고 싶은데 여행 스케줄을 한번 만들어 볼래? 그럼 만들어 줘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 중에서 내 두 번째 날 이거는 내가 가봤어. 다시 만드는데 이번엔 어떻게 만드냐? 외국 사람들이 아니고 현지인들이 자주 가는 오사카의 관광지를 다시 한번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얘가 만들어줘요. 다 웃기잖아요. 그림 그리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시도 써요. 시도. 시. 저기 우리 그거 왔잖아요. 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기 이제 새로운 채팅을 할 때는 오른쪽 위에 연필을 써서 다시 이제 새로운 채팅으로 들어가가지고 여기다가 봄비라는 제목의 정서적인 감성적인 시를 하나 지어줘. 시 다 지어줍니다. 네. 심지어는요. 감성이 속삭이듯 내리는 비는 때론 아픈 마음을 씻어내고 때론 뜻밖의 위안을 선사. 이제 막 피어나려는 꽃망울에 생명의 물을 뿌리며 가슴속 깊이 간직한 꿈들에게도 희망의 빛을 비추어준다. 봄비여 조용히 내 마음에도 내려주렴. 이슬처럼 아침 햇살처럼 잔잔한 미소를 머금게 해주렴. 당신이 이 시를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하네요. 아마 볼래요? 여기 봄비에 대한 시예요 이게. 네. 무겁게 해주렴까지. 봄비여 조용히 내 마음을 내려주렴. 감성적으로 시 쓰다니까 저렇게 썼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메가드 스쿨이라는 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1인 기업입니다. 네. 학교 교실도 없어요. 그냥 제가 가는 데가 다 학교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하는 게 창직이니까 창직에 대한 노래를 하나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가사를 부탁해가지고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챗GPT를 그까지 끝이고 노래 가사까지 만드는 게 끝이고 그게 이제 빠져나와가지고 컴퓨터에서 수노라고 SUNO 수노.AI라고 치면 작곡을 해주는 거예요. 작곡을 해주는 게 있는데 그 작곡을 해주는데 가가지고 제가 작곡을 한
작곡의 노래가 이렇게 여기 보면 여기 창직 코칭의 노래 있죠? 이거는요, 슬로라는 거기 들어가면 어떤 스타일의 노래가 필요하냐. 그래서 제가 K-pop 스타일로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1분도 안 걸려가지고 작곡을 해줬어요. 제가 아는 작곡자가 기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우, 지금 어떻게 해? 우리 작곡까지 들어왔네. 챗GPT는 옛날의 인공지능은 단순한 일을 대체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전문직이 가장 위험해. 변리사도 위험해. 인정하시죠? 네. 변리사도 위험해. 변호사, 변리사, 의사 이런 사람들이 더 위험해. 왜냐하면 얘가 전문적으로 상당히 많이 그걸 파고들어서 우리에게 해결을 해주니까. 근데 이거 쓰실 때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챗GPT는 만능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질문하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나와요. 근데 만약에 태평양 한가운데 가가지고 뜬금없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뭐 하나 물으셨잖아요. 그러면 대답을 제대로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대답을 제대로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얘한테 먼저 너는 미션이 뭐라고 먼저 줘야 되는 거예요. 너는 뭐 전문가다. 아까 제가 영어 공부할 때 그랬죠. 너는 영어도 잘하고 영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하고 한국말도 잘하는 전문가야. 이렇게 미션을 주고 내가 얘기하는 것과 그런 걸 아무것도 안 주고 얘기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너는 뭐 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방송국 요즘 드라마 이렇게 쓰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한대요. 여기다가 너는 30년 방송 작가 경력을 갖고 있는 그런 인공지능이야. 자, 이제부터 내가 이런 제목으로 지금 시나리오를 하나 써야 되는데 캐릭터 1, A라는 사람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B라는 사람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C라는 사람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걸 조합해가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막장 드라마를 하나 써줘. 그럼 씁니다. 막장 드라마를 써요. 뭐 A가 어떠고 B가 어떠고 C가 어떠고 막장 드라마를 쓴다니까요. 자, 이거 가슴 좀 펴십시오. 이런 얘기 들으면서 편안하게 들으셔야지. 저 사람이 뭐라고 지금 얘기하나? 뭐라고 씨부리고 있나?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들 손에 이미 스마트폰이 들려있잖아요. 이미 들려있는 거 안 쓰면 바보지. 활용을 하시라고, 활용을. 오늘 온 이유가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이걸 쓰시라고 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나중에 필요하면 연락처 보내드릴 테니까 강의 들었는데 난 도저히 모르겠어요. 1시간 남아 했는데도 모르겠어요 하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세요. 그러면 알려드릴게요. 제가 알려드리는 목적이 그런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여기 뭐가 있냐면 여기에 놀라운 게 들어있어요. 여기에 왼쪽에 제일 위에 올라가면 짝대기 2개가 있어요. 짝대기 2개. 왼쪽 제일 위에 짝대기 2개가 있죠. 이등병. 저게 뭐냐면 저거를 사이드바라고 그래요. 옆에 이렇게 사이드바. 사이드바를 이렇게 눌러요. 사이드바를 누르면 내가 했던 게 쭉 나와요. 여기 보면 조금 전에 했던 도피 감성비 나왔죠? 그 다음에 아까 회의실 모임 사진 찍은 거 나오죠? 채팅 새로 했던 거 쭉 다 나오죠? 청소년 창의적 사고에 대한 책 목차 쓰라고 그랬죠? 한국어 영어 통일하라고 그랬죠? 쭉 나오죠? 거기에 제일 밑에 가면 내 이름이 있어요. 이름을 딱 누르면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 이름에 중간쯤 보면 커스텀 인스트럭션이라고 있어요. 많이 좀 어려운데 커스텀 인스트럭션이라고 있다고. 여기에 메인 랭귀지가 코리안으로 돼 있지만 이거는 영어로 돼 있어요. 커스텀 인스트럭션 누르면 위에 부분이 있고 밑에 부분이 있어요. 저기에 보면 커스텀 인스트럭션 제가 꺼놨어요.
그죠? 보통대로 끊었습니다. 이걸 켜면 어떻게 되냐? 켜면 이렇게 나와요. 위에 거는 1번이고 밑에 거는 2번이에요. 1번은 뭐냐면 너는 창직 전문가야. 커리어 크리에이터야. 새로운 직업을 여기 내가 써놨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새로운 직업 브랜딩 전이다 이런 걸 하는 사람이야. 너는 이런 일을 해야 돼. 라고 내가 미리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를 끝나고 나면 두 번째. 자, 내가 뭔가를 너한테 주문하면 너는 자꾸 빠져나가요. 너는 이런 내용을 이런 식으로 나한테 출력을 해줬으면 좋겠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여기 제가 여기있습니다만은 위에 부분은 뭐냐면 너는 뭐뭐 하는 사람이야. 자기 이제 예를 들어서 하는 일하고 관련해서 거기다가 그걸 먼저 넣어놓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뭔가를 질문을 하면 너는 어떤 내용을 알려줘.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보면 카메라 말고 그 옆에 보면 파일이 있었어요. 파일에 예를 들어서 PDF를 내가 하는 일에 PDF를 올려놔. 그리고는 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올려놓은 파일을 먼저 찾아보고 대답을 하든지 만약에 내가 올려놓은 파일에 내용이 좀 부실하고 내용이 없다. 그럴 때는 인터넷에 다 뒤져가지고 나한테 나오죠. 이렇게 얘기해요. 무료 버전은 2021년까지밖에 데이터가 없어요. 그런데 유료는 2023년 이후도 있는데 인터넷을 뒤지기 때문에 현재 데이터도 나와요. 그럼 예를 들어서 거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줘요. 그러면 따끈따끈한 뉴스를 들려줘요. 그래서 유료와 무료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여기에 유튜브를 가가지고 유튜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유튜브를 가서 유튜브에 CNN을 한번 가볼게요. CNN 갔다 요즘 뭐 트럼프 계속 나오죠. 6분 42초짜리 나왔어요. 대부분의 병원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전쟁 때문에. 요거는 광고고요. 사실 우리가 자, 제가 이 내용을 방금 나와서 내가 안 봤잖아요. 그럼 내용도 몰라요. 그럼 여기 공유해가지고 링크를 복사한 다음에 챗 GPT를 왔어요. 챗 GPT를 와가지고 이 챗 GPT에서 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붙여넣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 유튜브 내용을 요약해줘. 자, doing search 저 웹사이트 들어갔다고 그랬죠. 여긴 지금 뭐라고 안 된다고 이렇게 나오네요. 가끔씩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유튜브 링크를 올려놓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요약해달라고 하면 아까 그 트럼프 나온 내용이 뭐라는 게 영어로 쫙 나와요. 영어로. 그럼 영어로 쫙 나오고 나면 밑에다가 뭐라고 해야죠? 한국어로 이렇게만 하시면 바로 한국어 보여줘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어느 정도 바뀌었냐. 이제 우리 손안에 인공지능이 이미 들려있다. 근데 인공지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사람들이 이걸 하면 깜짝 놀라면서 하는 얘기가 야 앞으로 인간은 뭐하지? 라고 걱정을 하시는데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지능에는 두 가지 지능이 있어요. 하나는 인공지능이 있고 두 번째는 인간지능이 있어요. 인공지능은 아무리 잘 쫓아와도 인간지능을 못 따라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적어도 감성과 창의성은 없어요. 많은 데이터를 끌어와서 보여줄 뿐이지 우리처럼 감성이 없다고요. 우리처럼 창의성이 없다고요. 그거는 누가 해야 되는 인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 그럼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 내가 만약에 회사를 경영한다고 이왕이면 챗 GPT 자유자재로 잘 쓰는 직원을 뽑겠어. 왜냐하면 생산성이 엄청 높아질 거니까. 똑같은 일을 맡겨도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제대로 해오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 챗GPT를 전혀 모르는 사람 직원이 있으면 생산력이 떨어지니까 안 좋죠. 그래서 지금 제가 있는 서울에서 요즘 제일 인기 있는 직종이 뭐냐면 프롬프트 엔지니어예요. 엔지니어가 다른 엔지니어 있지만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뭐냐면 챗GPT 같은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엔지니어가 요즘 연봉이 3억, 5억, 7억 이래요. 얼마 전에 제가 제주도 가서 길 걷다가 CJ에서 식품 부서에서 한 20몇 년 근무했던 사람을 만났어요. 같이 길 걷다가 만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뭐 임원으로 진급하고 이러는데 뭐 자기 말로는 잘렸대. 그래서 뭐 잘리긴 뭘 잘려. 새로 또 하면 되지. 그래서 한 1년을 잘 놀고는 풀몬에 다시 가서 또 한 5년을 근무했어요. 내가 챗GPT 나와서 지금 불렀어요. 원주 있어요. 제가 지금 원주 가게 됐는데 원주 불렀어요. 당신 저 풀몬하고 CJ하고 다 합하면 식품 유통에 관한 한 30년 이상 경력을 가졌으니까 당신 대단한 능력을 가집니다. 본인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1인 기업을 차려가지고 컨설팅, 홈 코칭으로 식품 유통에 대한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돼요. 그러면 식품 유통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웬만한 걸 이 사람이 다 할 거 아니에요. 웬만한 거 다 해봤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앞으로 직업을 새로 만들, 제가 직업 만드는 사람, 직업을 만드는데 직업이 뭐냐? 식품 유통 프롬프트 엔지니어예요.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요. 인공지능을 잘 쓰는 사람이 인공지능을 못 쓰는 사람을 지배하는 시대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거 쓰면 못 쓰게 하지 마세요. 쓰게 하세요. 잘 쓰게 하세요. 이걸 잘 활용하게 하세요. 이런 시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면 안 돼요. 그리고 CEO분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 하면 대부분 CEO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저보고 우리 회사에 와서 한번 강의해 주세요. 제가 가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CEO분이 먼저 이걸 익혀가지고 실제로 사용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직원들한테 야 내가 오늘 아침에 말이야 여기 경남 아리아 갔더니 챗GPT 얘기하는데 너 앞으로 좀 써봐 이런 얘기하면 좋아할 것 같아요? 절대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우선 그걸 사용을 하시라고. 여러분들이 업무 지시를 하나 내렸는데 뭔가 갖고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즘은 재밌는 게 여러분이 갖고 오죠. 갖고 오는 거를 아니 페이퍼로 갖고 왔는데 그걸 얘가 읽어요. 페이퍼로 갖고 왔는데 얘가 읽는다니까 글자를. 그렇게 읽어가지고 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이 내용 중에서 좀 수정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좀 지적을 해달라고 하면 이 요약을 해줘요. S급 쓰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S급 한 분. 딱 한 분이에요. 딱 한 분. 그러니까 아까보다 S급이 뭐냐면 S급이 이렇게 생겼어요. 카톡에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다 들어가세요. 카톡에 들어가서 여기에 ASKUP라고 치세요. 카톡에 들어가서 카톡에 들어가 치시면 제일 위에 S급이라고 나와요. 나오는데 여기에 가면요 여기 지금 185만 7천 명이 쓴다고 나오네요. 제일 위에 채널입니다. 채널 185만 7천 네, 채널이 나와요. 그 S급이 뭐냐면 우리 저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S급을 영어를 한국식으로 발음을 해가지고 아수급이라고 그래요. 아수급이라고. 180만 밖에 안 써요. 사람들 참 안 써요. 이건 무료인데도 안 써. 근데 무료면서 챗GPT의 3.5 무료 버전이에요. 자, 이거를 어떻게 쓰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잠깐 빌려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 제가 거기 채널 노란 거 누르면 바로 쓸 수 있어요. 여기다가 카메라를 그래가지고 제가 책을 하나 한 페이지를
이렇게 찍었어요. 찍으면 전송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금방 몇 초 안에 이 한 페이지 찍은 거를 금방 보여줘요. 몇 자 읽을까? 자, 나왔어요. 이미지에서 897글자를 읽었대. 방금 여기 읽었어요. 그죠? 읽었잖아요. 전체 보기 하면 다 나오죠. 그죠? 이거는 한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글자를 읽어요. 텍스트를. 글자를 읽어가지고 그 글자 내용을 내가 또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사진으로 찍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언제 제일 많이 쓰냐면 가끔씩 아내가 프랑스제나 뭐 이런 화장품을 들고 와가지고 나보고 번역을 해달래. 내가 프랑스를 잘 모르잖아요. 봉주르 봉수와르 뭐 멜스 먹고밖에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번역을 해? 얘 아스코에 넣고 카메라를 딱 찍으면 번역을 쫙 해줘요. 그럼 번역한 걸 내가 카톡으로 보내주면 금방 알아보더라고. 아, 이게 무슨 화장품이다 알아보는 거예요. 아수겁은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 그 카카오에서 챗GPT는 나왔지만 딴 데 가지 말고 그냥 우리 카카오톡 안에서 놀아요. 가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사세요. 그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저게. 그런데 저렇게 간단하게 글자를 읽고 그 내용을 번역하고 이런 거를 다 할 수 있다는 게 그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지금 여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겁이 그런 내용이고요. 자, 다시 챗GPT로 좀 돌아가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대단한 게 하나 생겼어요. 또 대단한 게. 여러분들 아이폰 쓰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이폰? 아이폰 쓰세요? 예. 나머지는 다 어른폰이고. 예. 아이폰 다음에 어른폰 아니에요. 아이폰 어른폰 쓰시는데 아이폰은 앱스토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폰은 뭐예요? 플레이스토어라고 그러죠. 그러면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 가면은 무료만 있어요? 유료가 있어요? 유료가 있죠. 유료가 가끔씩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챗GPT가 챗GPT 그러니까 GPT 스토어를 만들었어요. GPT 스토어를 만들었다. 벌써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이 GPT 스토어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GPT 스토어를 아마 올 가을쯤 되면 팔 수 있도록 해준대요. 근데 그 GPT 스토어에 벌써 올라온 게 300만 개예요. 우리 저기 아이폰의 앱스토어에 앱이 몇 개쯤 되는 줄 아세요? 어차피 틀릴 거니까 대충 얘기해봐요. 100만 개. 나도 틀릴 거야. 180만 개 정도 된다고 내가 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몰라요. 왜냐면 계속 생기니까. 플레이스토어도 한 150만 개, 140만 개 정도 있다고 그러는데 얘는 벌써 나온 지 1년 반 됐는데 벌써 300만 개가 만들어졌어요. 300만 개. 300만 개 아직은 유료화 안 됐어요. 근데 조만간에 유료화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인기가 있다. 그 GPT 하나가 인기가 있다. 그러면 1,000원씩 파는데 10,000명이 구독하면 얼마예요? 1,000만 원이야.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GPT를 만들 수 있도록 열어놨어요. 누구든지 만들 수 있어. 단 29,000원 내는 사람만 자기 GPT를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고.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커스텀 인스트럭션이라고 해서 너의 역할을 먼저 부여하고 내가 뭘 물어본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GPT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GPT가 뭐 생성형 인공지능을 GPT라고 그래요. 제너티브 그다음에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 이래 가지고 GPT라고 그러잖아요. 마이 GPT를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마이 GPT. 저도 4개 만들었어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왼쪽 제상단에 보면 사이드바가 있다고 했죠. 사이드바를 딱 누르면 뭐가 있냐면 여기에 몇 가지가 나오면서 여기 보니까 챗GPT 쭉 나오는데 번역기 마법사, 패스파인더, 넷플릭스 내비게이터 20개가 더 있다고 내가 20개 더 있다고 해요. 내가 만든 건 아닌데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유튜브 여기 있네요. 네, 이런 게 있어요. 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잘 밑에 보면 뭐가 있냐면 Explore GPT라는 게 있어요. 한가운데 Explore GPT. Explore가 뭐예요? 탐험하는 거잖아요. GPT를 탐험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딱 누르면 어떻게 되냐? 일단 누르면 여기에 GPT 사람들이 만들어서 올려놓은 GPT가 쫙 나와요. 쫙 나와요. 여기에 두 번째는 게 마이 GPT예요. 이거는 제가 만든 거예요. 4개 만들었어요, 제가.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넷플릭스 내비게이터를 만들었어요. 저게 뭐냐면 자, 최신에 나온 넷플릭스 중에 인기가 좀 제일 좋은 거 드라마 이런 거 좀 골라서 나한테 알려줘. 이런 걸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저는 넷플릭스를 워낙 좋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달리는 뭐냐면 그림 그리는 거예요. 달리는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라이팅 이건 글 쓰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라이트 폼이라고 1번 있죠? 그러니까 조회수가 제일 많은 게 위에 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눌렀더니 여기에 3M 플러스라고 되어 있죠. 3M 플러스. 저 M이 무슨 뜻일까요? 밀리언. 그러니까 300만 명 이상이 저걸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저 사람은 아마 저기 바로 유료화 시키면 바로 돈이 들어올 거예요. 그죠? 300만 명 이상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라이트 포미를 쓰면은 내가 글을 쓸 때 얘를 잘 활용하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런 걸 여기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프로덕티비티 이거는 생산성에 관련되는 거예요. 캔바라는 건 뭐냐면 요 우리 저 포스터 같은 거 만든 거 이런 거 요즘은 이제 포토샵 안 쓰고 캔바 써요. 그 외에도 PDF 아까 제가 말씀드린 PDF 읽어서 저렇게 알려주는 거 이런 거 저걸 쓰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PDF 한번 해볼까요? PDF 그렇게 딱 누르면 여기 나와요. 그럼 스타트 채트 눌러가지고 여기서 내 파일을 가져오는 거예요. 내 파일을 어디서 가져오냐? 여기에 원드라이브에서 파일로 해가지고 여기에 PDF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여기에 PDF 게임의 미래 이거 한번 볼까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오면 자 파일이 올라가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PDF입니다. 이거는 PDF를 요약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PDF를 내가 안 봤는데 지금 절반됐죠. 여기다가 요약해줘. 이렇게 해놓고 다 올라가면 내가 한번 요약해 볼게요. 내가 게임의 미래 혁명에 대해서 PDF를 안 봤어요. 안 봤는데 여기 이제 거의 다 올라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보내요. 그럼 얘가 요약을 해줘요. 스타팅 액션 해가지고. 여기는 AI 드라이브 어카운트 여기다가 올려달라고 있으니까 아까 그 PDF 파일을 다시 저기 파란 거 저거 눌러가지고 여기다가 업로드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PDF가 아니고 GPT를 내가 만들 수 있다. 그래서 Explore GPT라고 해서 S라고 붙여서 복수를 썼어요. 그 말은 뭐냐면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처음 들으니까 어려워 보이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만들겠다고 create GPT라고 하면 뭐부터 나오냐면 먼저 무슨 GPT를 만들래 물어봐요. 그럼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이런 GPT를 내가 만들고 싶어 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만들려고 하는 거 이름을 이렇게 정할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넷플릭스 마스터처럼 어때? 물어봐요. 그러면 아니 싫어. 이름 바꿔줘. 그럼 바꿔줘. 아니 그대로 좋아하면 오케이 하면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로고를 하나 만들어줘요. 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로고를 하나 만들어줘요. 로고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얘가 혹시 예상되는 질문이 있으면 몇 개 얘기해줘. 그럼 예상되는 질문 얘기한 다음에 딱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저장을 할 때 3가지 타입으로 저장할 수 있어요. 나만 보기, me only, 나만 보기로 저장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링크를 주는 누군가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everyone이에요. 아무나 볼 수 있도록. 아까 그 300만 나온 거 있죠? 라이트 포미 같은 거는 아무나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유료화하려면 아무나 보는 걸로 해버리면 나중에 판매가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GPT를 자기가 만들 수 있다. GPT 요 정도 말씀드리고, 자, 코파일럿을 가세요. 코파일럿. 아까 깔았던 코파일럿을 가세요. 코파일럿도 가시면 거기에 로그인이 있어요. 제일 왼쪽 위에 보면 사이드바 눌러가지고 로그인을 하세요. 로그인이 안 돼 있는 분, 아이디가 없는 분은 그냥 핸드폰 번호하고 비밀번호만 쓰시면 여러분들 바로 가입이 돼요. 있는 분들은 이메일 주소 찾아가지고 비밀번호 치면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이에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로그인만 되면 나머지 코파일럿을 쓰실 수 있습니다. 머리 지가 고양이 데려와요. 머리에 지나는 사람 고양이를 데리고 와야 돼. 고양이가 약이야. 코파일럿 다 로그인 하십시오. 로그인. 적어도 오늘 이 강의 끝나고 나면 나 저기 챗GPT하고 코파일럿 정도는 나 쓴다.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온 보람이 있어요. 그게 뭐지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하세요? 코파일럿. 남으려고? 네, 나오세요. 얼굴도 보고 싶은 나오세요. 자, 시간이 조금 넉넉하지 않으니까 코파일럿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코파일럿이 뭐냐면, 자, 코 빼고 파일럿이 뭐예요? 항공기 조종사예요. 코파일럿은요, 같이 조종하시는 부조종사예요. 조종사.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마어마한 지금 계획을 갖고 있어요. 자, 챗GPT는 누가 만들었냐면 지금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하고 지금 오픈 AI의 CEO인 샘 알트만하고 둘이서 만들었어요. 2015년에 만들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2018년, 2019년쯤에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는 서로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나갔어요. 나 더 이상 안 해. 나갔어요. 나온 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끼어든 거예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끼어들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하고 서로 이렇게 어그리먼트 맺어가지고 도와주고 있어요. 그런데 돈을 투자한 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라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제공했어요. 그래서 오픈 AI에서 돈을 준 게 아니고 그 시스템을 제공했으니까 경영권은 못 주겠어. 그래서 49%만 주고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언젠가는 챗GPT보다는 우리가 더 능력이 뛰어날 거예요.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사용하시는 게 제일 많이 쓰시는 게 뭐예요? 엑셀, PPT, 그죠? 엑셀, 파워포인트, 그 다음에 워드 이런 거 쓰시죠? 그 다음에 팀스라고 해서 화면을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다 하죠.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이 생성형 AI 시점 우리가 다 잘했다. 그 중에서 하나 내놓은 게 뭐냐면 코파일럿. 코파일럿 쓰면 챗GPT의 3.5 무료 버전을 쓰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데 자기들은 3.5가 아니라 4도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중간에 보면 GPT-4 사용하기가 있죠. GPT-4 사용하기를 이거는 여러분들 무료니까 아무나 됩니다. 이걸 키면 어떻게 되냐? GPT-4를 이제부터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저 GPT-4는 제가 소개드린 챗GPT의 GPT-4하고는 조금 그레이드가 떨어집니다. 근데 얘도 웬만하면 좀 해요. 이제 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얘는 말로는 안 하더라고요.
한라산을 배경으로 코카콜라를 마시는 강아지를 고우풍으로 그려줘. 다시. 한라산을 배경으로 코카콜라를 마시는 강아지를 고우풍으로 그려줘. 이렇게 하면요, 똑같은 명령을 줬는데 아까 챗GPT에서 한 거하고는 조금 그림이 다르게 나오면서 이건 4가지로 나와. 4가지. 아까는 2가지가 나왔죠. 어떨 때는 한 가지만 나오고 2가지만 나오고. 열심히 지금 얘가 이미지가 생성되고 있다고 열심히 그림을 그려요. 얘도 웬만한 그림을 좀 그리더라고요. 네. 그림을 그려요. 한라산을 배경으로 코카콜라를 마시는 강아지를 고우풍으로 그리더라고요. 자, 이렇게 그렸어요. 그랬어요. 강아지가 이렇게 그렸네요. 자, 이렇게 그렸어요. 물론 요거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한 거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네 개 중에서 이 세 번째 이게 마음에 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림 4개의 시드 번호를 알려줘요. 그러면 숫자로 된 번호를 알려줘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면 이제 뭘 하냐면 시드 번호 3번을 거기다 치면서 이 시드 번호에 있는 거를 강아지는 그대로 두고 배경만 다른 걸로 바꿔줘.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그림을 그리다가 그냥 얘기하면 장면도 바꿔버리니까 뒤에 배경만 바꿔줘. 이러면 앞에 거는 그대로 두고 배경만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웬만한 건 되는데 요약 이런 거는 하는데 역시 챗GPT보다는 조금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MyGPT, 챗GPT의 그 XOGPT 이런 기능은 없어요. 그래도 꽤 쓸만한 걸로 제가 해보니까 꽤 쓸만한 걸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저기 챗GPT 유료로 안 가시는 분들은 이 저기 코파일럿을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까신 거 이제 한 10분 남았습니다. 까신 거 중에 딥L이라는 게 번역기가 있죠. 딥L. 딥L은 독일에서 만든 건데요. 얘가 아주 번역을 기똥차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챗GPT가 웬만한 한글은 한국어는 알아듣지만 내가 조금 더 전문적으로 좀 더 광범위한 데이터를 내가 가져와야 되겠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왕이면 영어로 질문을 하면 더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와요. 한글로 얘기하면 한글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유리하겠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 여기에 한국어로 말하면 여기에 영어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영어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마이크로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여기에 뭐라고 나오죠. 그럼 바로 말하는 내용이 여기 밑에 바로 내가 말하는 내용이 바로 번역이 되죠. 그럼 여기에 번역된 내용을 제일 밑에 보면 여기 복사가 있죠. 제일 오른쪽 밑에. 그 복사를 해서 아까 그 프롬프트 챗GPT라는 데 가서 그걸 넣으시면 이게 적용이 돼가지고 영어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데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지금 완전히 전쟁이 붙었어. 오픈 AI, 그 다음에 삼성전자, 그 다음에 뭡니까? 엔비디아, 대만의 어디죠? TSMC인가? 네. 하여튼 이 반도체하고 관련해서 이런 데가 전쟁이 붙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전쟁이 붙은 이유. 이거는 상식적으로 아시면 좋아요. 그냥 우리가 컴퓨터 쓰는 거하고 달라가지고 생성형을 쓰면 컴퓨터 리소스를 무지하게 많이 먹어요. 그 컴퓨터를 많이 먹는다는 건, 많이 쓴다는 건 뭐냐면 우선 컴퓨터를 많이 써야 되니까 전기가 많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그거를 냉각시키기 위해서 물이 엄청나게 필요해요. 전기와 물이 앞으로 이걸 계속 쓰게 되면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초긴장을 하고 그 업체들마다 나라들마다 여기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런 연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걸 잘 활용할 거냐, 내 업무에 내 실생활에 어떻게 쓸 거냐. 제가 해보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일상 업무에서 이걸 쓰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저 5월 8일 어버이날, 연세 드신, 연세가 꽤 많은 어머니에게 내가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표시를 하는 게 좋겠냐. 예를 들어서 이벤트를, 좀 자그마한 이벤트를 하나 하고 싶은데 그 좀 지금 어머니가 좀 깜짝 놀랄 만한 좀 좋은 이벤트가 없겠냐, 이런 거. 그 다음에 옛날 사진 있죠. 그런 걸 올려놓고, 유료 같은 거 올려놓고, 이 사진을 보면서 그 사진의 그 내용을 좀 이렇게 잘 분석을 해가지고 그 사진의 내용을 좀 글로 잘 표현을 해주고 거기에 관련되는 그림도 좀 그려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 아주 지인 중에 한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챗GPT를 배우고 난 다음에 안성에 대형 마트가 하나 오픈이 되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회장이 이분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우리 조만간에 지금 대형 마트를 하나 오픈하는데 오프닝 할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좀 아이디어를 좀 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챗GPT한테 물은 거예요. 대형 마트를 오픈하는데 아이디어를 한번 내줘봐. 뭘 했으면, 어떤 이벤트를 했으면 좋겠는지 내줘봐. 이랬더니 얘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보물찾기를 해라. 보물찾기. 그럼 예를 들어서 마트가 있으면, 마트가 클 거 아니에요? 그럼 마트가 있으면 좀 값이 싸고 가정주부들이나 이런 인기 있는 품목이 있고 아닌 게 있잖아요. 그죠? 여기저기 보물찾기 만들어, 종이 쪽지 만들어가지고 다 갖다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보물 찾아가지고 그냥 전화기로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니는 너 지금 뭐해? 여기 안 오고 빨리 와. 이거 지금 보물 찾기만 하고 지금 갈비짝을 주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상상치도 못했던 그런 이벤트나 아이디어를 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하고의 관계를 좀 회복할 수 있는지 나한테 좀 아이디어를 줄 수 없겠냐? 그 사람은 이런 성향의 사람인데 내가 좀 그 사람의 화를 좀 풀어주고 마음을 좀 이렇게 녹여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고 싶은데 네가 좀 나한테 도움을 줘. 그러면 얘가 도움을 줘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얘는 검색이 아닙니다. 검색하시려고 하면 실패해요. 검색이 아니라 채팅이에요. 얘는 옆에 앉혀놓고 내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야. 얘한테 뭐 한번 해봐라, 뭐 만들어봐라. 그런데 얘도 제약사항이 있어요. 유료라도 3시간에 명령을 40번밖에 못 줘. 왜 그런 제약이 있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 리소스를 너무 많이 써버리니까 40번밖에 못 쓰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명령을 줄 때 대수 때 이렇게 얘기해야 돼.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는 한국어로 통역을 꼭 해줘. 이렇게 같이 써야지. 그걸 따로 쓰면 하나 까먹잖아요. 근데 우리 일반인은 40개면 충분해. 3시간도 40개 쓰기가 쉽지가 않아. 그죠? 어떠셨어요 오늘? 좋았어요? 아니 어디서 한번 해보세요. 괜찮았어. 그런데 앞으로 어디서 내리시고 앞으로 나 이거 적극적으로 써봐야 되겠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손 내리세요. 이게 중요해요. 아니 나무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두 가지만 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비교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저 사람 저한테 왜 나 못해?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갈까? 머리 안 돌아가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대표적인 게예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만 마성하다가 나오고 중학교 때부터 취직시험까지 한 번에 붙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2차 인생이에요. 2차 인생. 외우는 건 전명이에요. 그런데 강의를 하다 보니 요즘은 8시간도 뜨더러 16시간도 뜨더러. 중요한 건 뭐냐? 많이 해보는 거야. 한 번이라도 더 해보는 거야. 한 번이라도 더 틀려보는 거야. 내가 한 거를 남에게 알려주는 거야.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사흘 안에 3사람에게만 여러분들이 내가 말씀드린 내용을 알려주면 여러분들이 그렇지 됩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대부분 보면 자기가 알고 끝나. 그러면 며칠 있으면 다
다 사라지고 없어요. 뭐 모자 쓰고 어떤 수영기는 어떤 사람이 왔다 가긴 했는데 그 사람이 뭘 얘기했는지 기억도 안 나. 그럼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오늘 저 손을 많이 드셨는데 이제부터 야 내가 1등 비서가 내 손에 지금 하나 있다. 난 얘를 앞으로 29,000원 주고 아주 그냥 말고 닳도록 써먹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오늘 제 얘기를 듣고 이제 용어도 좀 아셨으니까 이제는 유튜브를 여러분들 보셔도 이해가 됩니다. 그전에는 봐도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근데 유튜브 보지 마시고 많이 해보세요. 궁금한 게 얘한테 다 물어보세요. 여기서 뭘까지 할 수 있냐면 결혼식 축사 잘 만들어줍니다. 결혼식 중에 잘 만들어줍니다. 어디 가서 졸업식 한데 출사 잘 만들어줘요. 영어로 해야 돼. 영어로 잘 만들어줘요. 저기 우리 떠정은 저기 변리사님한테 하나 내가 팁을 드리면 저는 요즘 칼럼 쓰잖아요. 그 칼럼을 성우 목소리로 더빙해가지고 1년에 15,000만 더빙해가지고 그거를 아니 유튜브에 내가 올리면서 더빙한 거를 쫙 집어넣으니까 내 목소리가 아니고 더빙한 내용이 쫙 나오더라니까. 놀라운 세상이죠. 놀라운 세상. 이제 저기 뭐야 소라라고 해서 저기 말로 하면 동영상도 만들어주는 시대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남이 어떻게 하는지 상관없이 내가 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쓸 수 있어야 돼.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이 있으면 뭐 하냐고요. 저는 2009년 말에 스마트폰 나오는 순간 야 세상이 뒤집어지겠구나. 그게 적중한 거예요. 그리고 저기 줌 제가 책 또 2권 냈거든요. 아니 저 코로나가 딱 오는 거야. 야 이거 앞으로 한 3년은 가겠다. 제가 예상이 적중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저는 줌 가지고 무지하게 바빴어요. 지금은 또 챗 GPT가 나와가지고 저도 무지하게 바빠요. 네. 이런 세상이에요. 중요한 거는 그게 나하고 상관이 있느냐. 내가 어떻게 써먹냐. 책을 쓰거나 뭐 글을 쓰거나 소설을 쓰거나 다 돼요. 그래서 요즘은 챗 GPT를 이용한 글쓰기가 유행이에요. 여기도 한번 기회 있으면 해보세요. 독서 모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크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혹시 난 개인적으로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신 분은 남으시고 마칠 겁니다. 사회자 아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강연 특별했습니까? 오늘 못 들어보시고 좀 많이 공부를 해보시고 여러분이 그 코파일 저 프롬프트로서 아주 훌륭한 챗GPT를 비서로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수고해주신 정은상 우리 저 교장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